네,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명문대 입시 전문 아카데미이죠.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진짜 또 오랜만에 또 뵀는데 지금 한창 바쁠 시즌일 것 같아요. 네, 이제 가을이 오다 보니까 네, 예, 네. 날씨도 추워지면서 이제 또 원서 마감 날들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한 학생들도 있지만 이제서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많이 바빠요. 네, 그렇다면은 저희 이 시간에 버클리 아카데미의 근황이나 이제 또 어떤 대학 입시 뉴스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좋은 소식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이제 PSAT 그러니까 네. National Merit 세미 파이널리스트 리스트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PSAT를 봐서 이번에 세미 파이널리스트가 된 학생들인데 네. 예, 이번 연도에도 저희가 많은 학생들이 세미 파이널리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53명 이 정도 되는데 네네. 사실은 이 내셔널 메리트 스칼라십이잖아요. 네네. 요게 전국에서 한 몇 명 정도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해봐야 뭐 몇천 명 정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탑 1%이기 때문에 네. 주마다 1%로 따지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딱 정해져 있는 숫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들어가기도 그리고 이제 특히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네. 매년마다 그 기준이 다른 주보다는 높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네. 여기서 뭐 인덱스 같은 경우로 따질 때 220에서 221인데 네. 뭐 다른 이제 좀 못하는 주 같은 경우는 215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예, 그래서 한 1480점, 네네. 1490점 그 정도를 돼야 이제 세미 파이널스가 될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는 얘기고 잘하는 친구들도 많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그런데 그 와중에 53명이나 이제 버클리 아카데미에서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파이널까지 이렇게 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이 세미 드네요. 파이널스로 된 학생들은 이제 네. 파이널까지 좀 잘만 이렇게 에세이나 이런 걸 잘 써주고 그러면은 네. 무난히 가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첫 문간만 잘 패스하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뭐 또 대학 입시 뭐 여러 가지 웨비나도 또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네네. 지난해 두 차례로 한 번은 이제 college admission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보조 지원, financial aid에 대해서 웨비나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예, 좋은 정보 가져가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우리 아이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파이낸셜 에이드 이런 문제를 잘 몰라서 좀 도전을 이렇게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버클리 아카데미 등록 정보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뭐 가을 학기는 계속 수시로 등록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돌아오는 이제 겨울 방학, 겨울 방학 예비 반들도 지금 받고 있고요. 네, 아이고 우리 또 친구들 겨울방학에 놀고 싶은데 또 공부를 해야만 또 그 다음을 또 준비할 수 있으니까. 네, 여름에 많이 노는 학생들은 이제 겨울에 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면 뭐 겨울 방학을 놀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사실은 오늘 좋은 아침 시작할 때 오늘 버클리 아카데미의 이제 원장님 모시고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거다 토픽을 좀 미리 알려드리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서 오늘의 토픽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대입 확률 높여줄 대입 원서 체크리스트다. 네, 이제 10월 달이 되면은 네. 예, 이제 그 마감일들이 이렇게 확 다가오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1월 달 early decision, early action이나 네. 이런 그런 마감일들이 왔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한 학생들은 굉장히 기대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굉장히 초조한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체크리스트라도 있으면은 보면서 내가 이게 아직도 부족하구나 네, 셀프 네.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지만 사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놓칠 수 있는 리스트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버클리 아카데미에서 같이 뭐 이렇게 작업을 했던 친구들이면은 뭐 순조롭게 진행을 했겠지만 얼리까지 불과 한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지원서 마감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등에 좀 불 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하지? 우왕좌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많이 이렇게 오셔서 네.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믿고 네. 예, 하고 있지 하면 네 하고 있다가 아직까지 터치를 안 한 학생들이 갑자기 그런 학생들을 있는 부모님들도 계셔서 그렇죠. 예,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그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원서의 기준으로서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커먼 앱이나 아니면은 뭐 어플라이 텍사스에서 이렇게 하는 거가 있는데, 네. 예,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 확률이 낮아지게 되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3년 동안, 4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온 것들을 네. 예, 원서에서 잘 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것도 못 내세우고 네. 뺄 것도 못 빼고 이렇게 아. 해서 하면은 너무 흐지부지하게 되기 때문에 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좀 점검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4년 동안 피땀 흘려서 내가 여러 가지 결과물을 냈는데 그걸 한 곳에 잘 구슬로 꿰지 못하면 이제 잘 표현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이 마지막 작업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것부터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서 그 자체에서는요, 이제 네. 란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뭐 표기해도 되지 않을 부분, 표기해야 될 부분들 이런 거 몇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ethnicity. 네. 거든요. 그러니까 동양 아이들은 이제 항상 이제 동양 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거는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게 머스트가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옵셔널이기 때문에 네네. 특히 이제 자기 성별이나 아니면은 자기에 대한 뭐 그 인종에 대한 관한 거는 그거를 밝히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동양 아이들은 네. 그런 걸 밝힘으로써 차라리 그게 합격률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시안들끼리 붙는 경쟁이 어마어마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캐테고리 따로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그걸 굳이 표기를 안 해도 돼요. 아, 이거는 진짜 저도 몰랐거든요. 네. 아, 근데 이거는 옵셔널이기 때문에 네. 안 해도 된다. 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는요? 그다음에 이제 랭킹이 있거든요. 네. 학교의 등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하이스쿨은 요즘 들어서 등수를 많이 표기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이제 뭐 탑 10%만 표기를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아예 표기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1등만 표기를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표기를 안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굳이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 굳이 카운셀러한테 저 몇 등인지 알려서 성적표 내야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좀 치열한 학교를 가다 보면은 네. GPA나 이런 것도 굉장히 높지만은 10% 밖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아시잖아요. 이제 경쟁률이 네네. 하면 1등에서 10% 밖에 드는 애들이 뭐 0.1 차이밖에 안 되는 이런 그렇죠.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GPA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꼭 그 랭킹이 없다고 하면은 그거를 자기가 표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것도 오늘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 랭크를 넣어야 되는, 그러니까 성적표를 그대로 넣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러면 학교 중에도 자연스럽게 그냥 랭크 표시까지 되어 있는 학교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따로 에스크를 할 수 있나요?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10% 밖에서는 랭크를 안 한다고 했으면은 네. 그럼 그 트랜스크립트에서 그걸 빼달라 그건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학교마다 제도가 다르긴 한데 네. 만약에 그 10%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표기를 안 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그걸 자발적으로 안 해도 되고요. 아, 그렇군요. 그것도 이제 보내지는 트랜스크립트에서 나타날 경우에는 빼달라고 해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경쟁에서 불합리성을 좀 받을 수 있다,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걸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군요. 네, 그죠. 이건 진짜 꿀팁인데요. 네. 네, 그 다음은요? 이제 그리고 이제 성적표에 대한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성적표에 학생이 예전 SAT나 ACT 이런 점수를 넣는 학교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따로 리포트로 보내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옵셔널이라고 해서 안 보낼 학생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PSAT 점수나 이런 게 의무적으로 그냥 트랜스크립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빼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것 또한 똑같이. 네, 그러니까 내가 3번을 봤는데 나는 이 제일 높은
점수만 보내고 싶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학교 측의 트랜스크립트 상으로 봤는데 거기에는 3개의 점수가 들어있으면은 그거를 빼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의 최고점만 보여지기를 원한다면 그것만 자기가 선택해서 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니면 이제 SAT가 옵셔널이 됐기 때문에 네. 그거를 안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은 나는 리포트를 보내지 않았는데 트랜스크립트 이렇게 떡하니 있으면은 그것도 그렇죠. 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로 사실 GPA는 너무 높은데 SAT나 뭐 ACT 뭐 이런 거에서 좀 약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굳이 그걸 오픈하지 않아도 된다. 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은요? 이제 시험 점수에 대해서인데요. 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AP, IB 이런 그리고 시험을 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건 자발적으로 점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확인시키거나 뭐 리포트를 보내나. 그러니까 SAT 같은 경우에는 SAT 점수를 자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네. 거기에 대한 리포트를 컬러지 볼드를 통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렇죠. AP 점수나 이런 거는 자발적으로만 하지 그 확인 원서를 보내지 않아도 돼요. 아, 진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한 AP 점수만 적어도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AP 테스트를 8개 봤는데 뭐 한 6개는 5점이 나왔고 네네. 2개가 근데 망해서 3점이 나왔다, 2점이 나왔다. 이렇다면 네네. 그거를 빼고 보내도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나한테 유리하게끔 만들 수 있는 이런 팁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아카데미 아너스와 액티비티 요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그 탑 학교들에 있어서 굉장히 자기의 스펙트럼을 넓게 보여줄 수 있는 좀 분야잖아요. 이걸 어떻게 또 잘 만들어야만 또 입학사정관 눈에 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네. 학사정관들이 한 원서에 10분에서 15분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내 거를 알아서 보고 치밀하게 봐서 내가 누군지 알겠지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낭만적이죠. 아이들. 네, 그러니까 원서를 수수께끼처럼 보내는 학생들이 있고 네. 원서를 맵처럼 그러니까 지도처럼 보내드리는 학생. 찾아봐. 네, 그러니까 수수께끼처럼 보내면은 그거를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짜증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지도를 그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네. 레저메이나 모든 거를 어떻게 나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 같은 경우에도 순서를 잘 매겨줘야 돼요. 네, 순서. 그래서 이력서가 뭐 한 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된다고 하고 여러 이렇게 란이 있을 것 같으면은 네.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제일 내세우고 싶은 거를 맨 처음 네. 거기에다 나열을 하는 게 맞죠. 눈에 먼저 확 띄어라.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그리고 제일 좀 리슨한 거 네. 그리고 자기가 좀 보여주고 싶은 네. 그런 거 이제 뭐 전교에서 내셔널에서 네, 1등 내셔널에서 1등 뭐 네.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 거 그 엘리멘트리에서 스펠링 비 이겼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해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서 이제 어떤 인상을 받게 하느냐에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메이저나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방향에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또 나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에세이나 이런 거는 다 이 방향으로 썼는데 갑자기 레저메이를 보니까 완전 다른 방향의 너무 학생이다. 생뚱맞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거를 처음으로 넣는다든지. 아. 그러니까 학생마다 이게 중요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맞아요. 또 본인이 생각한 나는 이 활동이 더 빨리 넣고 싶어 그러는데 사실은 쭉 일맥상통한 어떤 맥락으로 보자면 그게 맨 앞에 오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쵸. 아예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맞아요. 그냥 자기 거기 시간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이거를 표기를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뭐 여지껏 에세이 쓰고 그런 것들에 함께 이렇게 일맥상통할 수 있는 주제로 내 어떤 레주메도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그렇죠.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 잡아봐라, 나 찾아봐라 이런 식의 레주메는 안 된다라는 네, 그죠. 말씀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흥미진진한데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문대 입시 전문 아카데미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서 원장님 모시고 명문대 입시 가이드이죠. 대입 확률 높여줄 대입 원서 체크리스트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근데 아까 레주메 쓸 때 이제 중요한 그 맥락 있는 중요도에 따라서 올려야 된다, 써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그 묘사하는 게 뭐 나는 만약에 뭐 어떤 배구의 프레지던이었다.
그럼 그거 한 줄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나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그거 하나하나의 디스크립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알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입학사정관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수가 더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인포메이션이나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디스크립션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클럽에서 내가 이걸 했다. 그것만 표기를 한 게 아니라 네네. 그러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자기가 뭘 했는지 그러면은 난 이 어피셜로서 네. 내가 한 분야들은 이거였고 그리고 이제 한 업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내가 최초로 뭘 했다. 아니면 이런 거를 이렇게 적어줘야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한 거고 그래서 이게 이 학생에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네.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원장님이 너무 핵심을 뚫는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쓰면 그들도 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들은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나 네, 네. 하이스쿨 내 안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오간 얘기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대도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알 수가 네. 있지만은 입학사정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원서들을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again, 그러니까 수수께끼처럼 네. 이게 뭐지? 이거보다 이게 이거구나를 충분히 알 수 있게 그거를 내용을 네. 설명을 해줘야 입학사정관들은 그거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입학사정관으로 하여금 내 원서를 보면서 피로도가 쌓이게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그러니까 네. 딱 봤을 때 명쾌하게 이 아이는 이런 거구나라고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원서를 써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특히 동양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우수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받은 상이 다른 애들도 다 받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받고 쟤도 받으니까 별거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봤을 때 충분히 임포턴트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나열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 눈에는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는 상도 있으니까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은 학생들의 원서들을 봐왔는데 네. 학생들의 원서 중에서 제일 좀 학생들이 임포턴스가 낮은 네. 학생들 쪽에서 이 부분이 이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걸 손대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는 별거 아니라고 치부했던 부분이 이제 전문 아카데미에서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입학사정관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여기에 지금 0008님이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저는 지금 UC 계열은 2024년까지 SAT 점수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향후 미국에서 SAT가 없어질 수도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제 UC 계열은 2024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두 개를 알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테스트 블라인드 학교들이 있고요. 네. 테스트 옵셔널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블라인드 학교가 지금 UC 계열이 된 거죠. 네, 아예 그거는 안 보겠다라고 네, 말을 그러니까 한 보내도 거예요. 안 보겠다고요. 아. 테스트 옵셔널은 보내면 보겠다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의 전체 미국 학교들은 지금 테스트 옵셔널이에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네, 왜냐하면은 그거를 그게 학교들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만약 이걸 아직도 리퀘어먼트로 해놓으면은 원서를 늘 애들들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옵셔널로 한 거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UC 같은 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기를 따서 테스트 블라인드로 이제 테스트를 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지금 2024년까지 받은 학생들 중에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고 네. 그 SAT 점수를 받지 않았을 때하고 받았을 때하고 학생들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할지 안 할지를 정하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시험 단계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원장님 생각에 SAT가 향후 없어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스탠더라이즈 테스팅이 왜 스탠더라이즈 테스팅이 필요하냐면은 네. 학교들마다 다 수준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1등하고 저 학교에서 1등하고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네, 네. 학교들은 그거를 좀 스탠더라이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가 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SAT가 없어지더라고 해도
그거를 대처할 다른 시험이나 다른 스탠더라이즈가 다시 오겠죠. 아, 또 생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리고 UC도 그래서 자기네들만의 시험을 만들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없앤다고 하지만은 또 다른 시험을 대처할 거를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치자면 아마 모두가 다 시골 학교 또는 경쟁이 심하지 않은 곳으로 다 이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동양 학생들은 더 어려워져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동양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이 이런 네. 게 이제 좋은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점수, 시험 점수 이런 게 대부분 학생들보다 높기 때문에 훨씬 높죠. 예, 그런 좋은 요소를 뺀다는 거는 동양 학생들한테는 특히 더 불리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UC 계열은 24년까지는 안 보고 있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는 사실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그래도 이 스탠다드한 이런 거를 좀 치는 게 더 유리하기는 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측에서는 안 해도 되니까라고 네. 옵셔널이라는 말을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만 이게 이력서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 자기가 보여줄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부분들, 다른 사람들한테 경쟁해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은 있어야 될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이죠. 네, 본인의 경쟁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력서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실 에세이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잖아요. 에세이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에세이는 이때 이제 학생의 퍼스널리티 그걸 네. 직접적으로 입학 사정관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부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초적인 거, 스펠링. 예, 어떤 학생들은 그걸 그냥 막 써가지고 냈는데 대학교 이름을 미스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어이없는 실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을 틀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맞네요. 예, 그러니까 뭐 수미한테 고백을 하는데 미수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잘리죠. 그렇네요. 다른 내용 들을 필요도 없이. 네, 네. 예,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네. 예, 그리고 인덴테이션이나 그게 어떻게 보여질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사실 그 에세이 쓸 때 그냥 쭉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좀 약간 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덴트를 좀 넣어야 된다. 뭐 어떤 거 뭐 더블 스페이스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을 텐데. 네, 그리고 인덴테이션 스페이싱이나 좀 읽기 쉽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네네. 그리고 이제 타이로 같은 거는 안 붙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거에 대해서 그거를 앤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내 타이롤이 필요가 없다. 아,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타이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타이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의 그거를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입학 사정관들이 이 타이롤이 이거니까 이런 거를 익스펙트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이해력이 좀 더 올라가게 되죠. 네, 네. 그렇지 않으면 네. 읽다가 이 학생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이걸 얘기하는 거 반 이상을 읽고 나서야 그때서 파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읽고 네. 나서 이 학생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하는 건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좀 잡아주면 말씀드렸다시피 로드맵처럼 네, 지도처럼 해주는 게 네. 좋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입학 사정관으로 하여금 너무 많이 생각하게끔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에세이에서 또 해야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부분들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영어나 이런 클래스들에서 이제 에세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점수가 잘 나오고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좋은 라이터인 줄 알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거에 쓰는 에세이와 여기에 쓰는 에세이는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쓰는 거는 네. 다른 것, 뭐 책에 대해서든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쓰지만은 이거는 자기에 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더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표현을 해줘야 되고 네. 그거를 잘 풀어내야 이게 딱딱한 그런 에세이보다 굉장히 퍼스너블한 에세이가 되거든요. 근데요, 원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아시안 계통의 아이들은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왜 나에 대해서 표현해라 이런 것도 좀 주춤하고 잘난 척하면 안 돼. 뭐 이런 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좀 힘들어할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이제 동양 남자 아이니까 네, 저도 네. 원서 쓸 때는 제가 한 업적들만 이렇게 어필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레즈메에서 충분히 다 얘기한 거를 에세이에서 또 쓰고 있었어요. 네, 네. 그거보다 에세이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리고 자기 퍼스널리티 같은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네네. 얼마만큼의 그 awareness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만 쓸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잘 해서 그러면은 내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해왔다. 네. 이게 그럼 잘 포장이 되죠. 그러네요. 저희 학부모님들이 좀 명심하셔야 될 게 이게 나에 대해서 내가 아이가 주체가 되어서 쓰는 거다 보니까 엄마가 원하는 꿈, 아빠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진짜 자신의 꿈, 목표가 뭔지 진지하게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의 꿈이 아니라 이제 누가 주어진 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에세이에 대해서 쓸 때 진정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페이지 이런 거에서 그게 진짜 있을까 없을까? 그럼 있어요. 그래서 네네. 에세이를 진전성이 없는 에세이하고 진전성이 있는 에세이하고 봤을 때 그게 확 다 오거든요. 그렇게 또 10분, 15분 보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입학사정관들은 다 읽어낼 수 있다라는 근데 이걸 거죠.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진정성 있게 써라. 그리고 이제 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또 그 어디셔널 또 그 인포메이션 넣는 것도 있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할 건 이제 델라인 위주죠.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자기 학생이 내야 되는 원서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또 델라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 네, 그리고 네. recommendation letter 같은 것도 어느 날짜까지 가게 이렇게 하는 맞아요. 것도 있고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칼리지 보드한테 얘기를 해서 그럼 어느 날짜까지 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네.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원서가 자기 쪽에서는 다 완벽하게 넣어졌지만은 네. 이런 다른 자료들이 델라인에 들어오지 않아서 안 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델라인이 뭐 November 1st다. 네, 그러면은 내 시험 성적, transcript, recommendation letter 모든 요소들이 거기에 그 날짜 전에 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갔다고 하면은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원서를 눌렀어요. 이제 그리고는, 보냈으니까. 예, 보내고 이제 받았다고 이렇게 그 통지 보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서 부분 쪽에서 트랜스크립트를 학교에서 보냈는데 그걸 못 받았다든지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계속 그거를 마류로 해놓아서 아직 안 본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작 이 아이 것을 보고 벌써 뭐 이렇게 결정을 할 때쯤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가 추가가 아직 다 안 왔기 때문에 미뤄진 상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미완성인 상태로 되어 있으면 보지를 않거든요. 그게 이제 완성으로 돼야 그때 이제 그럼 입학 사정관들이 네네. 보기 시작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고 또 이메일로도 왔었어요. 네. 근데 이메일을 체크 안 하고. 그러니까 저런. 아직 우리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네.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학생들도 있어서 그때마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래서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팔로우업을 잘 해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넣어서 확인을 됐더라도 다시 한번 네. 그 학교에 연락을 해서 정확하게 다 받았는지 네네. 이거 확인할 필요도 있고요. 더블 체크를 반드시 해라. 네, 그리고 이제 이메일 같은 걸로 통보나 이런 거가 오기 때문에 네. 스팸박스도 체크를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러네요. 진짜 우리 학생들 지금 이제 얼리 디시전, 얼리 액션 뭐 지금 11월 초에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사실 이 시간쯤이면은 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들어가 주기 시작하는 때여야 하는 거니까 이런 거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저희 리스트는 이제 다 끝까지 본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은 명문대 대학 입시 전문 버클리 아카데미에 어떻게 이제 문의하고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우리 학부모님들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무료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네. 목표마다 꼭 해야 되는 부분, 안 해도 되는 부분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네. 자기 학생하고 그런 거를 이제 좀 점검을 하시고 싶다, 아니면 네.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런 거 알고 싶다고 하시면은 무료로 상담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만약 시험 성적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SAT 프로그램도 있고 네. 원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게이웨이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도무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어린 학생들부터 이렇게 네네. 관리를 하는 이제 스텝스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카운슬링, 가이던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필요 부분들을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네네. 또 거기에 조언을 해주면서 그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네.
오늘 명문대 입시 전문 아카데미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서 원장님 모시고 명문대 입시 가이드, 대학 확률 높여줄 대입 원서 체크리스트 함께 알아봤는데요. 들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